전남 고흥반도 남단 녹동항에서 100길로 5분. 섬의 모양이 작은 사슴처럼 생겼다 해서 소록도라 불리는 섬이 있다. 불과 600m인 바닷길을 사이에 두고 손에 잡힐 듯이 보이던 소록도는 지난해 개통한 소록대교로 더욱 가까운 섬이 되었다. 일제시대 한센병 환자들이 강제 수용된 후 긴 세월 세상과 격리되었던 섬. 소록도는 한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이었다. 한센인들의 슬픔과 희망이 오롯이 새겨진 탑과 그 자신 역시 한센병 환자로 문둥이 시인이라고 불리던 하나훈 시인의 시비까지 섬 곳곳에는 그 시절의 아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러나 소록도는 더 이상 버림받은 슬픔의 땅이 아니다. 잘 보존된 자연 환경과 그로 인한 다양한 생태계, 그리고 고유함을 간직한 아름다운 풍경으로 수많은 이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소록도를 작은 낙원이라고 부른다. 숲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슴도 소록도라는 섬의 이름과 어우러져 이런 섬의 명성에 한 몫을 했다. 이제 아까 그쪽 저수지 물이 딸리면은 이제 여기서 그런데 여기 몇 해 전부터 소록도의 평화로운 일상에 금이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수지 주변 동물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이런 거고. 무슨 동물의 발자국이죠? 사슴이죠. 여기는 사슴밖에 없으니까 사슴 이런 주위에 다 발자국이고. 섬 사람들이 식수원으로 유용하게 쓰던 저수지 인근. 사슴의 배설물이 즐비하다. 소록도의 상징으로 대접받던 사슴이 오히려 섬의 자연 생태계를 흐리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질은 좀 깨끗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슴이 많이 내려와서 오염을 시키는 것을 알고 식수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이것을 이제 세탁기 돌리고 화장실 사용하고 그런 데만 지금 물을 사용하지 직접 먹는 물로서는 사용을 못하고 전부 다 물을 사다 먹고 있습니다. 소록도 주민들에게 울창한 숲과 잘 가꿔진 숲길은 아름다운 해안 절벽과 함께 소록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빚어내는 자랑거리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볼썽사납게 껍질이 벗겨진 채 시름시름 말라가는 나무들이 즐비하다. 이건 역시 사슴의 흔적이다. 사슴은 이제 보통 나무에다가 특히 수컷, 뿔을 가진 수컷의 경우에 자기의 이제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나무에다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 표시를 하면서 이제 뿔로 나무를 긁거나 또 이 번식기가 오면은 이 사슴들이 이제 이 뿔을 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이 뿔을 다듬기 위해서 계속 나무에다 이제 문지르다 보면 결국 나무의 이 껍질이 다 벗겨져서 결국 말라 죽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소록도의 명소 중앙공원.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장이 6만여 명의 한센 환자들을 강제 동원해 주변 섬에서 암석을 채취해오고
일본, 대만에서 들여온 관상수를 심기에 4년 만에 조성한 공원이다. 무슨 일인지 높다란 철책이 공원의 한 면을 에워싸고 있다. 사슴이 키 닿는 부위로 봐서는 지금 뿔이 가려우니까 이 자리는 지금 뿔로 문대 가지고 껍질이 다 벗어진 자리입니다. 사슴의 폐해가 숲속을 넘어 이곳 공원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나무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쪽에서는 이제 키 닿는 부위만큼은 뜯어 먹어서 이파리도 많이 없고, 위에는 키가 안 닿으니까 이제 이쪽에는 못 뜯어 먹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지금 병원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펜스를 지금 막아놨습니다. 뿔로 나무 줄기를 문질러 상처를 내고 여린 잎들을 먹어치우는 사슴의 예상치 못한 습격에 긴 세월 정성을 다해 갖고 온 수목들은 이내 처참한 몰골을 드러내고 말았다. 소록도 야산에 사슴이 설계된 것은 지난 1992년 한 독지가가 투병 중인 한센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사슴을 기증 방사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후 2, 3년간 야산에 풀어놨던 40여 마리의 사슴들은 천적이 없는 섬에서 급속히 증가. 지금은 200여 마리로 그 수가 불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사슴들은 때로 몰려다니며 섬 전체에 피해를 주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다. 넘쳐나는 배설물로 마을의 식수가 오염되고 나무 껍질을 상처내고 갉아먹어 잘 가꾼 나무들이 고사 직전에 처해 있고 야심한 밤에는 먹잇감을 찾아 마을까지 내려와 주민들이 경작하는 텃밭까지 망쳐놓고 있다. 소록도는 행정구역상 환자들의 거주지와 병원 직원 및 일반인들의 거주지가 나뉘어져 있다. 지금은 비교적 자유로운 통행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높은 철망이 마을 곳곳을 둘러싸고 있다. 사람의 통행을 막기 위함이 아니다. 인가 근처까지 내려오는 사슴 때문이다. 소록도 주민의 수는 800여 명. 생업으로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특유의 근면함으로 가까운 밭들을 일궈왔다. 그런데 이제는 집 근처의 텃밭에도 높은 철망 울타리를 치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사슴이 너무 많아갖고 이런 것도 이리 안 쳐놓으면 뭐 해먹도 못하고 다 사슴들이 나무랑 다 깔아먹고 그래요. 저기 그럼 울타리를 밭에도 울타리 해놓은 게 사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사슴 때문에 그럽니다. 사슴 저 울타리 안 쳐놓으면 어떻게 해요? 울타리 안 뜯으면 사슴들이 다 와서 저 채소 저런 거 남아 있지를 않아요. 다 뜯어먹고. 그러니까 저렇게 막 저걸 티놓고. 그래도 저것도 야쁘게 티놓은 게 안 해갖고 또 높이 또 해놨잖아요. 띠 넘어와갖고. 그래요? 예. 소록도 주민들의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사슴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높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힘겹다. 그러나 농사를 지을 기력이 있는 이들도 교묘하게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 작물을 망쳐놓는 사슴들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파하고 이제 봄에 되면 이제
이제 풋고치는 좀 따먹으려고 고치나무 몇 개 심고 도마도 나무 몇 개 심고 이제 상추하고 배추하고 늘 이제 심어 먹어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진 밭의 경우 아예 경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사슴을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데 주민들의 고민이 깊다. 사슴 사살은 법으로 금지돼 있고 포획 비용도 만만치 않아 사슴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는 울타리만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나마 이런 소극적인 방법이라도 쓰지 않으면 섬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을 것이다. 없으면 좋지 없으면 좋지만 그래도 뭐 또 한편으로는 또 사슴이 있으면 또 좋고. 그렇죠. 뭐 이제 사슴이 또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게 이제 좀 힘들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의 독특한 생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부메랑으로 돌아와 섬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만일 과거에 살던 동물이 멸종이 되었다든가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뭐 인위적으로 해서 멸종이 됐다든가 했을 때는 다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복원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고 안정되어 있는 섬 생태계에 인위적으로 어떤 한 종이 도입돼서 그렇다고 해서 한 종이 더 늘어난 생물 다양성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그 한 종으로 인해서 다른 종이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인위적으로 도입된 종을 가지고 자연 증가, 자연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목포에서 꼬박 3시간의 뱃길을 달려야 만날 수 있는 핫해도. 홍도와 가거도 사이에 있는 작은 섬들인 태도군도의 하나다. 맨 위에 있는 섬이 상태도, 가운데가 중태도, 가거도 쪽 맨 아래쪽에 있는 제법 큰 섬이 핫해도다. 태도군대 일대는 수심이 깊고 남해와 서해에 빠른 물살이 수시로 교차해 서쪽 바다와 남쪽 바다의 고기가 다 모인다고 할 정도로 어종이 풍부하다. 또한 돌김인 석태가 많이 나는 섬이라는 뜻으로 태도라 부를 정도로 김이며 미역 양식이 잘 되는 지역이다. 그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둔 핫해도 주민들은 넘치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게 살림을 꾸려왔다. 그런 평온한 핫해도에 한바탕 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야산을 활보하고 있는 염소떼. 70년대 초 새마을 운동의 하나로 정부 지원을 받아 들여온 것이다. 섬살림을 풍족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염소는 그러나 가격이 폭락하면서 야산에 방치됐고 이내 섬의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다. 겨울 되면은 산에가 이 풀이 죽어져 버려. 그러니까 집 근처로 막 달라든다고. 그래갖고 이제 뭐지 같은 마늘이여 뭐 농사를 갖다가 행편없이 망쳐버리고 인체에 여간 안 좋거든 염소 저것이. 저로 직구분에 달라들어 버리면 위험하지. 현재도 와가지고 그 꼬랑이로 막 달라들어갖고 집 마당까지 들어와서 불을 뜯어 먹고 한디. 이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것은 저 93번 할머니 것이고 지금 할머니도 가을에 나가서 이제 내년 봄에 올 것이요. 그러고 요거는 내 것인데 버려버렸어. 버려버렸는데도
다 염소 발태 이런 데가. 이것도 다 뽑아잡고 있어. 어제 목포서 오니까 여기가 염소가 여기 밤에 들어갔구만 또. 염소가 들어와서 여기 어디까지 싸놨어. 아니 뭐 여기를 이렇게 해놓으니 염소가 이리 들어오지 올라 들어갔어. 하태도는 섬 대부분이 암석산지로 농토가 귀하다. 그런데 애써 지은 마늘 농사를 하룻밤새 염소가 다 망쳐버린 것을 보니 바싹바싹 속이 타들어간다. 여기는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좀씩 심어갖고 양념한다고 한 것인지 이래 보니까 약으로 쓰려고 텃밭에 심은 더덕과 도라지. 이것들도 지난해 염소들 때문에 이미 실패를 본 경험이 있어 그물망을 쳐놓았지만 염소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염소가 망쳐놓은 것은 농작물뿐만이 아니다. 이 계곡에서 산에서 양쪽 산에서 이렇게 물이 모아져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기 마련인 섬마을의 갈증을 해소해주던 고마운 계곡물까지 흐려놓았다. 이 건수물을 먹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이제 염소 이제 배설물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약간은 좀 안 좋은 물을 먹게 됐습니다. 결국 저장고를 설치하고 상하수도 시설 공사를 서둘러야 했다. 염소들의 수가 늘면서 바다와 섬이 어우러져 원시 비경을 보여주던 아름다운 풍광도 변해가고 있다. 바다로 나아가 섬 쪽을 보면 높은 곳을 좋아해 야산 곳곳에 무리를 지어 다니는 염소 무리를 더욱 쉽게 볼 수 있다. 안반 해안인 하태도는 섬의 표토층이 매우 얇다. 그런데 불어난 염소들이 흙을 보호해주던 풀과 나무 뿌리를 마구잡이로 먹고 파헤치면서 표토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섬이란 작은 생태계에서 하태도의 염소는 커다란 재앙인 것이다. 여기 생태계가 가장 문제거든요. 이제 이 새풀 나고 하면은 감기가 없는데 이 겨울철 같은 데는 이 염소라는 것이 나무 뿌리를 전부 파버렸기 때문에 이 하태도가 옛날에는 소나무가 그렇게 울창 좋았습니다. 사철나무고 염소가 너무 많이 이제 번식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부 나무 뿌리나 새풀 같은 거 다 먹어버리고 또 여기가 약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약초를 옛날에 여기 어르신들은 전부 그 약초를 팔아가지고 캐서 이제 팔아가지고 아이들 목포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또 생계유지 전부 다 했었는데 지금 염소가 너무 많이 번식하다 보니까 약초고 이 산이 그냥 폐가 돼버려요. 염소는 행동이 날쌔고 아슬아슬한 절벽 등 위험한 곳을 자유자재로 다닌다. 생후 8개월이면 번식이 가능하고 1년에 2번까지 출산이 가능해 야생에 방치하게 되면 개체수는 급속히 불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다도해 해상, 한려 해상, 태안 해안 등지의 52개 섬에 방치된 염소의 수가 2,000마리를 넘는다고 한다. 하태도의 염소도 500여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폭발적 증가에는 섬이라는 특수한 생태 환경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국지 생태계 같은 경우는 그 상위 포식자들이라고 해서 그런 밀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개체들이 있는데요. 그 섬 같은 지역은 그 상위 포식자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쪽 육지에서 말하는 뭐 사기나 오소리 이런 개체들이 그런 염소 새끼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포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섬이다 보니까 그런 게 되질 않기 때문에 계속 저럴 때가 계속 번진다는 거죠. 섬의 생태 변화를 연구 중인 이성면 팀장이 핫해도를 찾았다. 이 핫해도 염소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60년, 70년 됐습니까? 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렇게 한 60, 70년대로 보면 되겠네요. 예. 전기가 들어오기 전 무분별하게 벌목이 이루어졌던 핫해도. 다시 자라나던 새싹마저 염소떼가 모두 먹어치워버려 핫해도의 살림은 날로 황폐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자연의 복원력으로 섬의 일부에서는 푸르른 해송과 섬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식생들이 자라나고 있다. 헬기도 뜨기도 힘들고. 이건 사슬잎이 나무고요. 이건 우묵 사슬잎입니다. 같은 차나무가인데 지금 그 육지나 내륙 쪽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거고 섬에 오니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네요. 우묵 사슬잎입니다. 이 나무. 이 팀장은 핫해도의 산림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안의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핫해도의 산림을 대표하던 해송은 난대 수종들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대로 두기만 해도 자연은 스스로의 힘으로 상처를 치유해낸다. 그러나 염소들의 등장은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흐름마저 깨고 있다. 이 염소가 다 먹었잖아요. 결국은 염소가 다 먹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무 어린이도 크고 광합성장도 하고 그러면서 커져야 되는데 없으니까 결국은 할 것이 없으니까 계속 이러다가 죽겠죠. 이것은 거기에 이제 2차적인 원인이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에 인해 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좀 있겠죠. 여기 보세요. 여기도 거의 나무순들은 염소가 다 먹었다고 염소가 다 먹었잖아요. 이제. 사람들의 관리 소홀로 섬에 방목된 후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핫해도의 염소들. 녀석들은 식물의 잎, 줄기, 뿌리까지 먹는 것은 물론 다시 돋아나는 새순마저 싹을 채 태우기도 전에 남김없이 먹어치우며 섬의 식물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염소는 유해 야생동물과는 거리가 먼 인간이 오랜 세월 길러오던 가축이었다. 그러나 야생화된 염소는 닥치는 대로 먹어치는 식욕과 엄청난 번식력으로 인해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이 선정한 세계 최악의 100대 외래 침입종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이곳 핫해도에서도 사라져야 할 유해한 동물이 되고 만 것이다. 일단 1차적으로 염소 같은 경우는 그 사막화를 일으킨다는 지금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 염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식성이 좋아서요. 그 거칠은 먹이나 일반 야생동물들이 먹지 않는 먹이까지 다 먹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전부 다 번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정된 공간에 무한한 개체가 늘어나면서 그 지역을 황폐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야생화된 염소들은 섬이라는 독특한 생태계에서는 결코 공존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심각한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과연 염소들만의 몫일까?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 섬에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는 외래종을 유입시키고 관리를 소홀히 한 사람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다. 방목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하태도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의 여러 섬들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만약 그대로 방치한다면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우리의 섬들은 수십 년 안에 그야말로 황량한 사막과도 같은 생태의 불모지로 변모하고 말 것이다. 섬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환경 자체가 그 육지와 달리 좁은 면적에 또 그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들의 나름대로 고유한 그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파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열대의 사막에도 얼음으로 둘러싸인 극지대에서도 식물의 싹을 틔우는 자연의 생명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단히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사슬잎이 지금 난대 수정이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쪽이 해송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해송이 지금 현재 상층을 점하고 있고요. 지금 그 주변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그 따뜻한 아랫 지역에 이 보시면 사슬잎이하고 그리고 호박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해송이 소나무류는 쇠퇴되면서 아마 다음에는 난대수종인 호박나무라든지 그리고 중층의 사슬잎이라든지 그리고 감탕나무, 뭐 가시나무류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이런 그 난대수종으로 천이가 될 것으로 생각된 지역입니다. Explain this situation wherein angels heard the beautiful words that you prayed and showed me the way. 섬으로 간 동물을 친근한 가축과 평범한 야생 동물이 아닌 갖가지 피해를 일으키는 생태계 파괴자로 만든 것은 바로 우리다. 섬이라는 생태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 섬으로 간 동물들은 유해동물이 아닌 생태계의 소중한 일원으로 우리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